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반등 잘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어제 반등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국내 증시가 최소한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지만 시장에서 미증시가 하락을 하고 어떤 악재가 나오든 간에 하단 지지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제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한 반등은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되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에 뛰었고 그 외적으로는 정부에서의 그린뉴딜 펀드 조성 이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외적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든가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상당히 또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은 당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라고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2,400이라는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3% 상승한 2,395포인트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이 17조 1천억, 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가 2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으로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었다 이 부분이었는데 우선은 경기 자체가 백신이 나오게 될 경우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업황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부분과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의 반등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업황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간에서는 약 1,400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되고요. 프로그램이 500원 정도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1.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이 5,000개 가까이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옵션 포지션적인 부분에서가 이제 상단에 대한 막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놨다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가 다음 주 만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는 소폭 약세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죠. 여전히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날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제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연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은 14조 정도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크게 늘거나 줄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점에서 결국 업종별 이슈가 붙는 쪽에 따라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수가 나왔었는데 이 역시도 상당히 잘 나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여전히 호조세를 나타낸다라는 부분은 동일한데 거래량의 증가가 여전히 부족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가 나와야지만 앞전에 고가였었던 3,450포인트 전후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런다. 그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상승보다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9억 위안 정도로 규모 자체는 작았다 됩니다. 자, 이제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시장에서 이제 어제 급락이 나타났다. 뭐 6개월 내 최대 폭의 하락이었다. 사실 앞전에 3월 달의 하락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도 않는 케이스인데 그때를 겪지 않았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겁이 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나스닥이 4.96%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우라든지 S&P는 2.78에서 3% 정도로 하락이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8월 중순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증시 상승에서 소외가 되었었고 사실 유럽이라든지 그 외적인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증시하고는 달리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 배경은 미증시에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일부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가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을 만들면서 시총이 워낙에 비대진 상태에서 미증시를 끌고 올라갈 흐름을 보여줬었다고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이제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보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왔으면 실제로 언택트라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상승을 출발했던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소멸이 돼야지 맞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이 시간에 미 선물 지수와 나스닥 선물 지수와 S&P 선물 지수를 비교를 해드릴 때 미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고가 대비해서 2.3%라는 급락이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급락했던 자리대를 메우지 못했다는 말씀드렸고, 반대로 S&P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하락이 들떨어지고 반등을 했다가 된다. 가장 문제된 건 뭐냐면 결국은 애플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도 시총이 가장 높지만 S&P라든지 다우지수 여기에도 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애플의 주가 급락이라는 부분도 S&P라든지 다우지수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애플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였었던 소위 말하는 빵이라고 얘기하는 종목도 역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인데 여기서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미증시가 급락을 했다 했을 때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 이쪽도 미증시만큼 급락을 했냐 이 부분인데, 유럽 증시 정도는 뭐 1% 전후로 마감을 했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약 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성공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동안 모멘텀 받은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당연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쪽을 워낙에 강하게 갔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버블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미증시가 가파르게 반등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성향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통신이라든지 원유 서비스, 금융,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는 실제적인 하락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결국 기술주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하락이 강하게 떨어졌다 되겠죠. 변동성 지수가 26.4%라는 급등이 나오면서 33.6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되겠죠. 왜냐하면 미증시 자체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되었기 때문에 대형 기술 중심의 하락이 나타난 부분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소폭 약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190원을 소폭 상회한 모습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릴 때 뭐냐면은 이 상단 자리가 두 번째 자리이기도 하면서 돌파가 나온 다음에 지지받고 갈 수가 있다.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넘어갔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미증시가 6개월 동안 상승했다. 그 부분은 변동성 지수가 6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어제 기술주의 강세라는 부분이 하락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처럼 뭐 70, 80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우선은 35에서 38이라는 자리대가 앞전의 매물대이자 우선은 1차적인 세기형 패턴 돌파 이후에 기본 마디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은 어제 정도가 우선 1달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 지수가 바로 꺾이거나 바로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보다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는 더 이어지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들 중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움직인 쪽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될 텐데, 다만 지수를 강하게 받쳐줄 수 있는 쪽이 나오느냐 이 차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결국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다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8월달 미 증시에서 나스닥의 상승폭이란 부분이 거의 역대급 수준으로 상당히 크게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의 1월달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고가 대비해서 약 22.6%라는 수치까지 올라왔었다가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실적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술주들이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갔다는 부분인데, 6월 고점 대비해서 어저께 하락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1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 동일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바로 강하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단 자리대를 여러 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단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다. 하단에 이탈한다 해서 다시금 뭐 10,000포인트를 깨느냐 이런 과정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이고, 한 11,15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도 이제 이 안에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에서는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S&P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 고가 대비해서 이제 어저께 종가까지가 약 한 2% 정도의 상승이니까 S&P는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달 고가 대비해서도 약 7% 정도 상승이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시장에서 8월 말에 성장주를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9월과 10월 달은 가치주 중심으로 실적이 좋은 쪽을 오히려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나중에 코로나 백신이 성공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미국에서의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가치주들이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가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이라든지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정이 받는다 할 때 1차적으로 3,400포인트 전후가 될 거고 만에 하나 시장에서 조정폭이 크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3,25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거의 저점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미증시가 뭐 아주 가파르게 더 크게 무너진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코스피가 1.3% 정도 올라갔고 코스닥이 0.8, 그 대형이 1.4, 그 중소형이 0.8, 0.7였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대형 대비해서 중소형의 상대적 강세가 어제는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IT,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갔다는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가 현재 언택트와 반도체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전체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국내에서 성장주 쪽, 언택트 쪽에 대한 성장주 쪽이 모멘텀이 약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그쪽에서 차익이 떨어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지수가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쳐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중요 구간대를 회복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서가 이제 그린뉴딜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오면서 하나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였고 LG화학 역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공모 열풍 이 부분이 향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이어질 거란 부분이 넷마블에 대한 강세, 그 넷마블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코스닥에서는 CJ EMS 이런 쪽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소폭의 약세 또는 시장 대비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어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가장 큰 배경이 들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거를 갖고 얘기한다면 삼성전자는 그 중간에 걸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상으로 비싸지는 않은 상태고 성장적인 부분에서가 약간은 시장에 대한 우려,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갖고는 있는다. 그 부분에서 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나온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라든지 네이버, 그다음 한국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이런 쪽도 역시 외인들이 들어왔고 그다음 CJEMS 역시 동반 매수가 졌고 하나솔루션도 동반 매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동반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거의 전반적으로 매도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KMW,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카카오, 현대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다만 규모 자체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 보도록 하죠. 기관 수급을 보면은 기관에서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다. 디렉 가격이 어저께 2% 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2.6% 정도 올라왔다가 되죠. 그러면 현재 반도체 디렉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했다. 그럼 받아쳤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보통 경기가 좋아진다 했을 때 경기 민감해서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백신으로 해서 좋아진다면 반도체에 대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뭐 그 외적인 종목별로 좀 움직임 흐름은 역시 동일했다가 되는 게 있었고 SK 바이오팜은 역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가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빅히트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엔터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CJ EMS 관련해서나 또는 JYP 엔터라든지 이런 쪽도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이제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도했다. 이건 뭐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세트리온과 LG화학, 네이버, 그러니까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 2차 전지 쪽에서 일부 나왔다 되고요. 자동차 역시 차익 실현 나타난 모습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제외하고 전반적인 매도가 일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하나 보도록 하죠. 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뭐, 뉴딜 전체인데, 뉴딜 전체로 해가지고 대규모의 펀드 자금을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앞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풍력 관련주라든지 뭐 태양광, 그리고 그 외적으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이 또다시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제 풍력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 쪽은 이제 CS 윈드라든지 아니면 상강 MNT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실적이 괜찮은 편이었고 실적이 개선되는데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많이 못 올라갔었던 가치주 영향이 있었던 쪽인데, 이게 성장 동력을 받으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풍력이 대부분 해상 풍력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 들어갈 경우 해적 케이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관련된 기기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그거를 이제 자회사로서 LS 전선이라든지 LS 일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LS 그룹입니다. 그래서 LS 그룹은 정부의 그린 뉴딜과 거의 밀접한 영향을 가진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제 2018년도 되는데 2018년도에 9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다가 되죠.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직전에 고가였었던 4만 5천짜리 전후를 어저께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LS 같은 경우 우리가 평가를 보게 되면은 밸류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약간은 자산 가치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늘 국내 지주회사가 저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실적 전망을 볼 때는 올해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이 한 2,8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당 순이익을 볼 때가 한 4,000억, 그리고 내년부터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 되면서 내년부터가 주당 한 6,500원 정도 이익이 난다, 이런 전망입니다. 배당 역시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현재는 0.4에서 0.5 PBR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가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렇게 들어온다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가치주, 성장주 이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싸다라고 해서 다 가치주가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다 성장주가 아닙니다. 가치주가 성장 모멘텀을 받는 순간에 실적 저평가 성장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성장주로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던 쪽이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거나 약화될 때는 그때는 고평가 이로치고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LS 같은 경우 현재 위치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4만 5천 원에서 5만 1천 원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기본 마디폭이 5만 8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단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2370짜리 이 라인대가 최근 들어서의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은 3400포인트, 2400포인트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실제로는 2400포인트 조금 넘어서 바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미증시의 하락이라는 부분에 따른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낮게 출발한다는데, 그럼 다시금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냐면 2345포인트가 다시 중요한 가격이고, 다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이거나 버틴다면 2370포인트 전후를 맞춰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 연준 고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 S&P라든지 나스닥에서의 상대적 강세가 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뺀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와 더불어서 동절을 되거나 최근 들어서 과하게 좀 올라간 쪽이 상대적으로 중소형 코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와 밀접한 연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용 역시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은 그쪽이 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이 거의 못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반등이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가 단기 추세를 넘어간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내려온다 되기 때문에 하단자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시장에서 미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더 빠진다 하게 될 경우는 다시 한번 이 22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쪽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폭이 그나마 못 올라간 만큼 들 나온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이제 3,450포인트 한 자리 때 결국 돌파 시도가 이번 주도 실패를 했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하단 3,38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나중에 상단 돌파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미증시는 이게 그 8월 말, 9월 초 계속해서 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9월과 10월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 성공을 하느냐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동안 백신에 성공에 따른 모멘텀이 언택트 쪽에서 차익 실현의 비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미 기술주들에 대한 단독적 규제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 그렇다 해서 엄청나게 바로 가파르게 급락을 계속 이어갈 거냐라는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시장에서 너무나 강하게 움직였다가 위에서 매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앞으로 백신이 성공한다 했을 때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국내 자체적인 뉴딜 정책하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바뀐다 했을 때 연말에 또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올라간 폭이 없고 빠질 자리가 적은 가치주가 좀 더 낫다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증시도 어저께 이제 은행주라든지 금융 쪽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미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가치주가 얼마큼 받쳐줄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를 볼 때 우선 그린 뉴딜 정책 모멘텀을 이용합니다. 다만 그린 뉴딜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과하게 올라온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국내 자체적인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제약 사회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 주를 중심으로 이번 주에 다시 이거를 지속을 할 거냐 여기에 따른 발언이 발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들어간다면 다시금 국내 증시에 차별화는 가능해진다가 될 겁니다. 우선은 미증시와 동조화된 상승폭이 컸던 성장주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될 것이고 코스닥과 중성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이제는 약간 반대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달은 경기 관련 중심의 가치주 비중을 더 키우자는 관점 이 부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지수 밴드가 2310에서 2410이었었는데 하단과 상단 거의 비슷하게 다 한 번씩 건드리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동일할 겁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 상당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1, 2%만 더 빠졌으면 바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구조까지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다시금 반대가 강하게 하면서 신용이 다시금 더 늘어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용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830이라는 자리대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830이라는 자리대를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45포인트 박스권의 중간마디 지지를 하느냐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에서 이제 반도체를 가장 높게 저가로 생각한다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을 상당히 좀 좋은 쪽. 그래서 원래는 앞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진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빨리 진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역시 턴어라운드 관점 변함없고요. 자동차 쪽도 역시 실적이라는 쪽 좋다가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나 기계, 철강, 건설 이쪽에서 약간 종목별로 많이 움직이는데 이쪽 역시도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증권은 이제 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평가 실적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사실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체감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 차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에 비해서는 약간 더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큰 그림을 보면서 가신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